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정규 방송처럼 이렇게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그간 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코로나도 좀 걸리고 좀 계절성 우울증, 네, 이런 것도 좀 찾아오고 그러는 바람에 좀 몸 관리, 정신 관리에 좀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간 네, 제 건강 많이 염려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덕에 빨리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것들도 좀 많고 또 그래가지고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정규 라이브 방송보다는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제가 좀 녹화된 영상을 앞으로는 좀 많이 좀 올려드릴게요. 뭔가 취재가 좀 완료되는 것들 위주로 짧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이 얘기만 할 건데 그 더 탐사랑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뭐 그래요. 저는 뭐 공개가 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논란이 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어, 잠깐만. 이 희생자 명단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었나? 하고 처음엔 놀랐었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어떤 대형 참사나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함께 슬퍼하는 어떤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희생자들의 명단을 당연히 국가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함께 추모하는 행위를 해왔단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근데 유독 생각해 보니까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처음에는 이제서야 당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고 이렇게 민들레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길래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좀 슬픈 마음으로 지켜봤죠. 이렇게 외국인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국가가 이걸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어? 예.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예. 일단 뭐 여러분도 이제 대충 다 들으셨겠지만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예.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유독 노력을 안 해. 예. 그런 것들을 뒤늦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더 탐사 구성원들을 만나서 이런 쓴소리는 좀 하고 왔어요. 예. 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족 명단 공개 취지, 이 공감은 되더라고요. 예. 공감이 되죠. 예. 그런데도 좀 쓴소리는 좀 하고 왔어요. 제가. 예.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긴 했죠. 예, 좀 잠깐 좀 키워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안타깝게 숨지는 사례가 계속 이제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 왔는데 이상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 여당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의심을 하는 거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그 여건 그리고 보수 언론 이런 것들 이들의 이제 전략이 이제 말려가지고 희생자들이 영원히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이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들의 희생자들을 기리어 시민들이 함께 기리고 싶은데 호명할 이름조차 없이 단지 158명이라는 숫자만 존재한다는 것은 추모 대상이 완전히 추상화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냥 무명의 죽음에 가까워진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민 언론 민들레와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이 명단을 구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했을 땐 전 처음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어쨌든 논란이 좀 벌어지고 나니까 저 역시도 이게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기까지의 이제 절차가 섬세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족들의 일부에서라도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더 탐사 민들레가 들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쓴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더 탐사와 민들레를 되게 아끼고 늘 방어하는 기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쓴소리는 당연히 이분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저널리즘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민주적 조직이고 민주적 저널리즘 논쟁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더 탐사와 민들레는 유족의 어떤 가족 협의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라는 좀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 이제 그분들을 대리하는 일부 변호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단체 원로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동의라도 얻는 절차를 밟았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명단 공개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막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49제 치르기 전에 해도 되는 거고, 최소한.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사회적 우리가 합의로 느껴질 만한 사전에 어떤 보도 윤리의 행위를 거쳤어야 깔끔했다. 그래야 100점짜리였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쓴소리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당연히 끄덕끄덕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거죠. 그분들이 항상 뭐 우리의 보도는 완벽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우호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자, 조언은 여기까지면 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이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그리고 더 탐사와 민들레가 이거를 공개하기까지의 그 숙고의 과정, 그 이유들을 참작할 만한 것들을,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되는 건데, 그거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냥 뭐 마녀 사냥하듯이 비판하고 끝이야.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걸 아예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 한동훈 같은 인간들. 예. 아주 그냥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명단을 공개해서 뭐 이거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오늘 아예 국회에서 이렇게 밝히더라고. 이건 그냥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거지. 검찰하고 경찰한테. 나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시민사회가 알아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이걸 나서서 수사 지휘를 또 하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또 고발 사주를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뭐 시민단체, 뭐 이 사준모 이런 단체들이 역시나 또 나섰어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뭐 보수단체 세이만 결사당,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딱 고발을 했어.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하여튼 사전에 교감이 그래 니들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 손준성 검사랑 그지?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발빠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뭐 처벌을 하고 뭐 3년 이하의 징역, 아유 세상에.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 사망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그 법적인 또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는 뭐 어쨌든 받을지라도 이것이 법적 처벌로 연결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더 탐사나 민들레에 대한 어떤 저널리즘적 비판을 할 거는 하되 논란의 대상과 비판의 대상을 구분해서 논평을 해야죠. 근데 이 진보 인사들이 그러지를 않아. 이 한동훈의 이 막 나가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
더 탐사가 니네 잘못했으니까 수사 받아라 뭐 이런 거야? 어? 당연히 더 탐사 민들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도의 어떤 과정과 관련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윤리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예? 그 논란 정도 하면 돼. 왜냐면 그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공개한 게 아니라 선의를 갖고 하는 행동이니까. 왜 정부가 유독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만큼은 유족 명단의 공개를 꺼리는 거죠? 예? 예. 국가가 지정한 기간에 어떤 추모만 딱 끝내고, 이게 사회적 추모로 연장되려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걸 굳이 왜 막아? 정부가. 왜 아무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들레 같은 언론이 이거를 막으려고 성급하게 공개해버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그죠?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진보 인사들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어디에 더 물어야 됩니까? 예? 민들레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 정부나 이런 인간들한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민변도 그렇고 언론 노조도 그렇고, 우리가 아껴왔던 김성애 소장이라든지 심지어 김두일 작가도 비판글을 올렸던데, 예? 아니 윤석열 정부나 이런 한동훈의 막 나간 행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도 안 하거나 이 더탐사랑 민들레 비난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곁가지 논란을 갖고 진짜 나쁜 본질을 덮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예? 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게 반인륜적이야? 아니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공개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단 한 번도 비판적으로 지금 거론하지 않는 거죠? 이 대구 참사 문제라든지 성수대교 사건 때, 예? 예.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 때 이게 다 유족들 동의가 없고 올라왔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민들레 입장에서도 좀 가볍게 생각한 거죠. 약간 시대가 물론 변하긴 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참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널리즘적으로 이것이 옳았느냐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처벌 운운하고 지랄이야. 그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신생 언론 민들레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명단 공개는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전제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이름은 그들의 삶과 깊이 연관된 이들의 말과 마음이 동반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을 유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우리 모두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누가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글을 끝내면 어떡해요, 김성애 씨. 이게 뭐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고 CBS 요즘 출연하시면서 하는 무슨 오프닝 멘트였나 봐요. 그런데 김성애 소장이 이렇게 그냥 논평을 끝내면 어떡합니까? 이 민들레가 이거를 공개하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처벌하라라는 그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애 소장이 그런 말까지는 물론 안 했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이 논평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진보 인사들의 논평들이. 뻔히 보이는 걸 몰라? 그러면은 글을 이렇게 쓰고 말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덧붙였어야죠. 그리고 제가 김성애 소장 워낙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친분도 두텁고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김성애 소장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뻔히 그러니까 그 쓰신 내용에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왜 이렇게만 글 쓰고 말면 어떡하냐. 제가 오늘 댓글을 남겼어요. 저도 더 탐사 구성원들 만나서 오늘 쓴소리 하고 왔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쓰신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글을 쓰시다 말면 어떡합니까? 유족 명단 공개를 굳이 막아온 정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해? 뭔가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니까 특정 언론이 과도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논란이 될 만한 보도, 명단 공개를 한 경위가 보이잖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다만 뭐 김성애 씨는 사람은 좀 좋아.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경청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댓글은 달더라고. 요즘 뭐 표창원은 제가 연락을 해도 비판을 해도 뭐 카톡에 답장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김성애 씨는 좀 달라요. 좀 더 지켜보겠는데 어쨌든 이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어? 비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딱 거기서 그치면 어떡해? 에? 이것이 공개되기까지의 그 심사숙고의 과정이 있고 이 정부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보세요. 그 네티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뭐 이 국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 갔어? 어? 아이고 이 그림이 날아가 버렸네. 아 여기 있다. 어떤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명단 사진이 공개되어야 한다니까 그게를 이제 패륜지 씨라고 모함했던 국힘 사람들. 근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뭐라고 국회에서 하는지 봤냐?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이 아니 분향소를 차린 건 좋은데 거기에 왜 위패가 하나도 없냐? 유족 명단 확인 못하냐?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해요? 유족들한테 그거를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도 좀 없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 갑자기 고양이 장난감 소리가 좀 들려서 죄송합니다. 예.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애 소장님? 왜 이 이야기를 쏙 빼? 그러니까 이 논평은 그 좋은 뜻은 알겠으나 악용되는 거예요. 악용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한테 왜 진보 인사란 사람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글을 이렇게 성급하게 써? 김두일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에? 섬세하지 못한 거는 민들레도 마찬가지였지만 김승혜 소장 똑같아요. 에? 더 섬세하셔야 돼. 논평할 때는 아니 강진구 기자나 이 저널리즘의 잔뼈가 뭐 엄청 굵은 이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이 정도 고민도 안 하고 이걸 공개했겠습니까? 김성애 소장님 그 정도 생각 안 하겠어요? 유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자, 이 글을 저는 제 입장으로 대신할게요. 더 탐사와 민들레 쓴소리를 할 건 하되 우리는 그 다음을 논의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명단은 공개됐잖아요. 공개됐으면 그 명단이 공개된 걸 갖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진보 인사들은 논쟁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더 탐사 때려잡기, 민들레 때려잡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삼풍백화점 피해자가 글을 올렸어요. 명단 공개된 거 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있다. 뭐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 에? 지금 이분 글을 보면 이게 그거예요. 어쨌든 유가족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자기는 맞다고 생각한대. 본인도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이제 생존자인 거죠, 이분은.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 158명이라는 개별 우주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싶다. 다만 유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나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공개한 민들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다. 예,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한도수 국무총리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분명한 2차 가해이며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물론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하지만 나는 이들이 어쩐지 국민들이 감정이입을 통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덜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근조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 리본마저 뒤집어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며 분향소의 영정과 위패도 놓지 않았던 정부가 아닌가. 그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여당 쪽의 주장은 억지스럽기까지 하다. 네.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자체가 설치한 참사 합동분향소 중 영정사진이나 위패가 없는 거의 완전히 유일한 경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을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설사 민들레를 비판하더라도 그 민들레가 바로
이러이러한 정부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과도한 사명감 때문에 유족들의 절차 그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약간의 그죠? 섬세하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이 선의가 왜곡되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 분열을 가져오는 정부의 태도를 오히려 더 강하게 짚어야 된다. 특히 진보 인사들이 이것을 매섭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민들레만 막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민들레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 섬세하지 못했고 좀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프닝식으로 공개되게 만든 게 누구야? 정부 아니야. 시민사회 분열을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획책하는 거. 왜 이거를 간파하려고 하지 않지? 지금 이 삼풍백화점 피해자가 오히려 이걸 짚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좀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유족들이 동의를 해서 공개를 해도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족 핑계 대지 말라 그래. 니들이 언제 유족들을 걱정했어. 그냥 민들레랑 덧담사가 싫은 거지. 그러면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결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 이렇게만 덜렁 쓰고 말면 안 됩니다. 삼풍백화점 피해자가 훨씬 현명하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국정조사. 아니 상품백화점 때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된 걸 내가 다 봤다. 그런데 12구 참사 이후로 이 고통을 겪는 이 유족들은 왜 이런 거를 전혀 지금 못 보고 있는지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유가족의 어떤 동의를 받든 명단 공개는 뭐든지 해야 되고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에 논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근데 왜 민들레나 덧탐사 때려잡기로 모든 논의가 귀결되고 있냐고. 이 상품백화점 피해자가 바로 그 점을 짚는 거죠. 이선민 씨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이분. 이 진보 인사들이 이런 분들의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 그냥 덧탐사랑 민들레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속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 기성 CBS 언론 뭐 이런 것들의 기성에 이제 기득권이 무너져 내려가니까 그냥 속으로는 불편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의심스러워 솔직히. 정말 그 덧탐사랑 민들레를 아껴왔던 사람이라면 저처럼 스탠스를 취했겠죠.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다만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마녀 사냥당하거나 억울하게 공격당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주고 상품백화점 피해자가처럼 잘 짚어야죠. 명단이 어쨌든 공개됐으면 그 공개된 그 우여곡절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그럼 우리 사회가 뭘 고민해야 되냐? 덧탐사 때려잡기를 고민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킨 참사를 일으킨 사람들 국정조사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랑 언론이랑 진보 인사들 등등등등. 안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기왕 어쨌든 공개된 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잘 추모할 수 있을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이 논의가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저는 이 상품백화점 피해자분께서 국정조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빨리 서두르고 언론, 조중동을 비롯해서 진보 언론 인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주장에 나서야 된다. 저는 이 결론에 동의합니다. 자, 오늘 뭐 허재영 기자의 짧은 사회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과 논평,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후원 계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띄워놓는데 항상 아껴주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과 산삼순백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까지 끝까지 봐주시면 더 좋죠. 자, 오늘은 짧게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광고 띄워야 돼요. 잠깐만요. 광고 좀 봐주세요, 여러분. 예, 광고.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